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눈이 왔었나 봐요? 네. 그것도 모르고서 저 일찍 와서 여기서 잤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눈이 와 있네요. 아, 다행이에요. 네? 지금 눈길에서 운전을 못 하거든요, 잘. 사고를 한 4번을 내니까 그 눈만 보면 경기가 나는 거예요. 네, 정말. 예? 뭐가 좋아요? 자, 그럼 한번 수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할 거는 이제 경제론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경제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좀 많이 어려워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 들어보지 못한 말들도 많고 또 용어 자체가 어렵고 계산형 문제도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학업에 충실했던 그 시간을 너무 지나간 후에 우리가 또다시 문제를 풀어야 제끼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기초 입문과정이니까 전반적으로 흐름만 좀 잡아주는 형태의 수업을 이끌어 나가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잠깐 거기 들어보세요. 우리 그 입문서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집에 가서 제가 수업한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지금 이 입문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요약집도 아니고 기본서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한 그런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받아들이기가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들어가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펜 놓으시고 저랑 같이 봐요. 필기나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이제 프린트 다 있으니까. 자, 경제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요하고 공급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우리가 이제 중요시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먼저 수요서부터 이제 이게 무엇인지서부터 한번 좀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제가 그래요. 수요가 뭐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수요가 뭐예요? 이렇게 이제 자,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도 해요. 살려는 마음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책에 되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근데 이제 보통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사고자 하는 뭐라고 나오냐면 욕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러면 사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하니까 또 말이 더 어려워. 욕구가 또 뭐야?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타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사는 또 뭐야? 이렇게 타고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의사는 마음이거든. 내 뜻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런 욕구도 좋지만 앞으로 제가 뭐라고 표현한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요. 자, 수요가 뭐야? 그러면 시작. 사고자 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한결 좀 쉬워졌잖아. 그죠? 자, 다시 수요가 뭐야? 그러면 시작. 사고자 하는 마음. 그럼 공급은 뭐야? 그러면 시작. 팔고자 하는 마음. 편안하고 좋아. 그죠? 그러니까 욕구 이런 얘기 안 쓰는 말들을 쓰니까 우리가 다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은 뭐에 관련된 걸 배울 거냐면 부동산의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거니까 경제학에서 접근할 때는 우리가 수요 공급이라 하지만 우리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예전에 전 시간에 우리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부동산에 관련된 거를 배웠어요. 맞죠? 그럼 부동산은 또 뭐야? 그럼 시작. 토지와 건물.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그 점점을 이러면 안 돼. 알겠죠? 그러면 자, 토지하고 뭐가 있다? 건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데에서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냥 붙이고 책에 있는 어려운 말들을 머릿속에 담지 마요.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면 우리 한번 배운 대로 한번 해봐요. 부동산의 수요가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시작. 토지와 건물을 뭐 하는 거? 그렇지. 그거 해야 돼서 배우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한결 이제 가벼워졌어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책을 보니까 대땅 어렵게 써있는데 저는 먼저 결론서부터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자, 부동산의 수요가 토지나 건물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에서의 수요는 간단하게 유효 수요다라고 결론을 확 져버릴게요. 알겠죠? 부동산의 수요는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콕
콕 찍어서 뭐라고 한다. 시작. 유효 수요다. 아, 그럼 또 유효 수요가 또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유효 수요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욕구하고 뭐라냐면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유효 수요는 뭐하고 뭐? 시작. 욕구하고 그러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다? 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맞죠 이거? 다시 내가 뭐 할 마음? 살 마음. 사려는 사고자 하는 마음이 욕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중요한 거냐 하면 요 천안 앞에다가 아파트를 접을까요 하고 제가 여론조사를 막 했어요. 그때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고서 그래서 제가 건설업자인데 대박 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건물을 쫙 올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팔리지가 않아. 알고 봤더니 지나가는 사람은 전부 다 뭐야? 돈이 없는 개털이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팔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못한 거야. 맞아요? 그럼 나는 건설업자로서 결론은 부도가 나고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살 사람들이 과연 마음만 있으면 안 되겠더라. 뭐가 있어야 된다 항상? 돈이 있어야지만 실제적으로 산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은 살 마음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돈 이렇게 하면 좀 유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해가요 이거? 그래서 머릿속에 담을게요. 부동산의 수요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한다? 시작. 유효 수요다. 그럼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무엇을 더한 가? 시작. 그렇죠. 욕구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의 반대말이 뭐가 있냐면 잠재적 수요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잠재적 수요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욕구는 있어. 살 마음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뭐가 없어? 능력이 안 돼. 그리고 돈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죠? 우리 신혼 때 저 아파트 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돈이 안 돼. 소득이 안 돼서. 맞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잠재적 수요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살 마음이 있으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집을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앞으로 집을 살 사람이다. 그래서 예비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예비적 수요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되겠냐면 이 사람들을 우리는 소요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요가 아닌 뭐다? 소요. 그러면 소요는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냐 하면 필요한 생각만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정말 필요한데 마음은 굴뚝 같아. 알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굴뚝 같은데 굴뚝을 일단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니즈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 그래서 이것을 수요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한다? 소요라고 한다. 이해가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용어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머릿속에 노트 정리하고 들어가요. 알겠죠? 자, 수요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마음? 시작! 사고자 하는 마음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뭐라고 그랬다? 시작! 토지와 건물을 뭐 하는 마음? 사고자 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개론에서는 부동산의 수요가 뭐야?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다? 시작! 유효 수요야 라고 결론은 빵 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접근할 때 그럼 유효 수요가 뭔데? 그러면 시작! 살 마음하고 즉 욕구와 능력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욕구와 능력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살 마음과 또 뭐? 구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쉽게 가자고요. 알겠죠? 이거야 살 붙이는 건 유도하냐. 틀만 잡으면 돼요.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뭐라 하고 시작? 잠재적 수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시작! 소요를 한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럼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우리가 수요에 관련된, 부동산 수요에 관련돼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이 정의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프린트해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일정 기간에 이런 말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정의는 우리 선생님이 꼭 좀 담아줘야 돼. 왜냐면 각종 우리 그 시험 있죠. 시험에 지문에 많이 나오는 식구예요. 왜냐하면 이건 정의 개념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각 단원마다 그 보면 정의, 원칙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은 항상 오지선다형이 들어가는 식구이기 때문에 자꾸 눈여겨보셔야 돼요. 알겠죠? 원칙, 예외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부하실 때 무조건 봐야 되고 특히 예외라고 하는 것은 2번씩 봐야 돼요. 이해 갔나요? 그런 거에 대한 함정을 파고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앞으로 기본서 다독하실 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러면 지금은 제가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일정 기간에 또는 일정 기간에 누가 매수자가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럼 매수자라고 하는 것은 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뭘 사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을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이 부동산 학교로는 여기저기서 베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잡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경제학에서는 이 부동산 대신에 유형과 무형의 서비스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도 이 내용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온 내용이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런 얘기예요. 다시 일정 기간에 누가? 매수자가 사려는 사람이 부동산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매입. 자, 매입이란 뜻은 무슨 얘기예요? 산다는 뜻이에요. 매입하고자 하는 자, 매입하고자 하는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욕구와 무엇을? 능력을 뭐라고 그랬어요? 갖춘 유효 수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지금. 이게 바로 부동산 수요의 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의 지문은 우리 선생님이 꼭 좀 머릿속에 담아주세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친구예요. 이해 갔죠?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 잠깐만 좀 설명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걸 쓴 이유가 있어요.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거지만 예전에 과거에 이런 문제 가지고 시험에 나왔던 기출 사례가 있어서 하는데, 자, 먼저 일정 기간서부터 잠깐 좀 봐요.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가 살려는 마음은 당장에 자 이렇게 부동산 살까? 이렇게 하고서 할 수가 없어. 왜냐고 물어봐요. 물어봐서 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잠깐만 보시면 우리가 껌이나 뭐 사탕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 내가 먹고 싶으면 사. 왜? 가격이 부담이 없으니까. 하지만 부동산 같은 거는 뭐 사고 싶다 하고서 막 6억짜리 뭐 10억짜리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사고 싶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맞죠, 이거? 능력이 안 되면 못 사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1년 동안이고 자 2년 동안이고 얼마큼 사고 팔았는가를 보려면 시점이야. 시점이란 얘기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순간에 충동구매로 사는 경우가 없어. 부동산은 기간을 놓고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하는 거지. 맞죠? 저 같은 경우도 신혼 초에 열세평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아파트 조그만 거. 인천에서. 알겠죠? 촌이야, 촌. 그래서 조금씩 늘려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재미도 있더라고요. 늘려가는 재미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장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떻다? 기간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정,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일정 기간을 갖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유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뭐라 한다? 유량. 그러면 제가 유량과 저량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따로 하고 나서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유량이다.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기간을 나타낸다. 이해가요? 다시 유량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나타낸다? 기간. 자, 그러면 기간에 살려는 사람이 부동산을 이런 얘기죠. 자, 부동산은 뭐하고 뭐? 시작. 토지와 건물을 이런 얘기예요. 사고자 하는 것을 매입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 하고자 하는 이걸 빨간색으로 썼잖아요. 그럼 뭐 나올 것 같죠. 그죠? 자, 이것을 우리는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 어렵다. 그죠? 자, 사전적 개념하고 사후적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알고 넘어가요. 자, 내가 사전적 개념은
자, 먼저 미리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알겠죠? 사후는 나중이죠. 내가 예를 들어 마트를 가려고 그래. 마트에 가서 콩나물하고 자 당근하고 물을 사야지 하고서 이제 마트를 가. 그러면 이거는 뭐야? 사전적 개념이야? 사후적 개념이야? 그렇지. 사전적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내가 자 마트에 갔는데 콩나물이 있는데 당근은 없네? 그럼 실제로 내가 뭐만 샀어? 콩나물만 샀죠. 이건 사후야? 사전이야? 그렇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애초서부터 기간을 걸쳐서 내가 부동산을 뭐 하려고 한 거야? 살려는 마음이 있었어. 내가 25평 사야지, 35평 사야지, 60평 사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이해 갔죠, 이거? 그래서 사고자 하는 뭐가, 자, 뭐하고 뭐를 갖춰야 돼? 시작. 욕구하고 능력. 아까 그랬죠? 욕구는 뭐라 그랬다? 마음. 그 다음에 능력은 돈.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갖춘 것을 뭐라 한다? 시작. 유효, 수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의 한번 해보자고요. 자, 살려는 마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살려는 마음만 있으면 안 돼. 뭐하고 뭐를 갖추라. 시작. 욕구하고 능력을 갖춘 무슨 수요? 유효 수요가 부동산에 뭐라고 본다. 시작. 수요라고 한다. 이해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결론서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사전적 개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수영이가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호빵을 사려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마트에 가서 호빵 10개 사야지 라고 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마트에 갔어. 근데 실질적으로 창고에 보니까, 자, 마트에 보니까 6개밖에 없네? 그럼 난 6개 다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사전적 개념은 몇 개야? 이해가요? 그럼 이걸 부동산에다 입혀보자. 자, 국가에서는 임대주택을 100만 채를 지으려고 했어. 근데 뭐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 때문에 60만 채밖에 못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전적 개념은 100만 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지은 것은 60만 채. 이게 사후예요. 실제로 이해가요 이거? 그래서 이 용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달라. 사전적 개념이 뭔지 또 유효 수요는 어떤 것을 동반하는 것인지를 개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요 이거? 어때요? 이 내용이 사실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접근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 보면 유량과 저량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유량하고 우리 유량하고 그 다음에 저량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설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유량과 저량은 시험에서도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제가 거기에서도 보면은 기출문제 많이 나왔다 해서 별표 3개 콕콕콕 찍어놨죠 지금. 그만큼 빈도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많은 거야. 그런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 유량과 저량을 설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설명을 하면 다 잘 들어. 근데 시험 보고 가서 틀려. 그 이유를 난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기서 확 찍고서 넘어가자고요. 이건 맞춰야 되는 문제야.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론에서는 5문제, 6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2문제, 3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이론 문제가 나오는데 이론 문제는 이론 문제에서 쉬운 문제란 말이에요. 이론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그래프를 갖다가 썰로 푸는 거야. 근데 그래프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못 풀어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틀린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맞춰줘야 되는데 다 틀리고 나오면 안 돼. 어머 경제를 다 틀렸네. 투자론도 다 나갔네. 어느 순간인가 막 소나기가 떨어지고 있어. 아유 다음에 또 재접수 해야지.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량과 저량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두자. 그러면 유량이라고 하는 이 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흐를 유자예요. 안 쓸게요. 알겠죠?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흐를 유자인데 이 흐른다는 것은 보는 순간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몇만 톤이 흘렀는지를 보려면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려면 시간을 두고서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일정 뭐가 된다? 기간이 되는 거예요. 기간. 이해가요 이거? 다시 이 흐를 유자,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원뜻이. 그 다음에 이 저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정 시, 점이다 이렇게 하는데 볼 시자예요. 보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우리가 한문으로 쌓일저, 고일저 이런 얘기도 쓰지만 이 저자는 저수지 할 때 저자예요. 그럼 우리가 저수지는 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고여 있어. 그래서 우리가 쌓일저 고일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여 있는 순간 딱 보는 거야. 아, 물이 많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얘하고의 차이점은 얘는 시간이 계속 뭐 하는 거야? 흘러가는 거야. 얘는 딱 멈춘 거야. 스냅 사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량과 저량에 대한 개념이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거예요. 준원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준원 문제를 틀리고 오면 안 되더라. 그러면 왜 틀리는가를 우리 한번 분석을 한번 해놓고 보자고요. 우리 선생님이 기간하고 시점을 몰라서 틀리겠어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틀릴까? 그것을 한번 보자고요. 알겠죠? 자, 먼저 기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저량이라는 그런 개념을 보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량에서의 대표적인 놈은 우리가 보통 소득이다, 또 월급이다, 또는 급여다, 또는 임금이다, 뭐 우리가 또 여기에다가 연봉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다 같은 우리가 뭐야? 남한테 남의 회사에 들어가서 받는 대가잖아요. 자, 봐요. 연봉 몇 년 동안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라는 것은 기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점을 나타내는 거야? 기간이야, 기간. 맞아요? 아하, 기간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돼? 유량에 해당이 되고. 이해가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소득도 마찬가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벌었니? 라고 하는 무엇을 나타내? 기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거? 그 다음에 월급은 매달 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월급이라 하면 예를 들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 기간이야, 시점이야? 기간이야, 기간. 그 다음에 여기 급여나 임금은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기장할 때 우리가 보통 쓰는데 화이트 칼라들, 사무직 계열에 있는 사람은 월급이라 하고, 그 다음에 옐로우 칼라라고 얘기하거나 블루 칼라라고 하는 사람은 엔지니어나 기술자들을 우리가 임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가요? 그러면 똑같은 월급이잖아요. 다 같은 말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유량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무엇을 갖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간을 필요로 하는 단어들인 거 맞죠? 아하,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시간과 기간을 갖는 거구나. 이게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우리가 뭐냐 하면 이거야. 자, 우리 회사에 자 얼마큼 돈이 있는지 우리가 보통 재무제표라고 하는 표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묻지마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럼 이 회사에 돈이 얼마 있고 건물이 뭐가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앞전에 배웠던 거 혹시 한번 기억나요? 자산은 누구 거? 내 거. 기억나요? 자본은 진짜 내 거. 기억나죠, 이거? 그러면 이런 것을 야, 오늘 현재 자 11월 며칠 현재 자산이 얼마 있어? 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 뭐야? 자산이죠. 맞아요, 이거? 그래서 자산이라든지 자산의 금액이라든지 또는 자본 또는 부채 금액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이런 것들 현재 시점의 뭐 통화량, 예를 들어 볼게요. 통화량 그러니까 되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간단해. 지금 주머니 얼마 있어요? 하고 주머니 딱 꺼내 보니까 얼마 있어요? 그랬더니 10,000원.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이야, 기간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00원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 10,000원이잖아. 이런 게 다 현재 시점에 자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 기간을 갖는 게 아니라 현재 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를 잘했어. 여기까지만 나오면 다 맞춰. 알겠죠? 근데 우리 출제자들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 틀려야 되니까. 알겠죠? 이제 어떤 게 틀리느냐?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 봐요. 자, 프린트에 있는 것부터 잠깐 정리 좀 해봐요. 자, 생산량 한번 봐요. 생산량이라 하는 것은 자, 생산은 뭔가 만들어내는 거네? 그럼 딱 보는 순간에 만들어져? 아니야. 기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맞죠? 아하, 생산량은 기간을 필요로 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요, 이거? 그러면 생산량 그러면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우리 선생님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야. 자, 신규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 공급량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는 주택 보급률 또는 주택 보급량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선생님이 틀리고 나오는 거예요. 자, 진짜로.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봐요. 그럼 여기 보면 신규라는 말이 나와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원래 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 하면 중고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중고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지금 현재 집이 있는 상태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러면 얘하고의 차이점은 뭐야? 신규 주택이라고 했죠. 그럼 물어볼게요. 신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뚝딱 하고 짓나? 아니야.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거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 그렇지. 그러면 신규 주택 보급량 뭐 이런 얘기 나온 것은 기간을 필요로 하는 단어란 말이야. 맞아요? 하기 때문에 얘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야? 유량이야. 그죠? 그런데 여기 봐요. 여기 중고라는 말을 안 써놨어. 근데 지금 뭐라 그랬다? 주택 보급률, 보급량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기존에 지금 지어져 있는 거야 지금. 그 숫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미분양. 자, 미분양이 몇 채예요? 자, 천안에 지금 미분양 몇 채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미분양이 몇 채냐고 물어봤죠? 이거 유량이야, 저량이야? 저량이야.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미분양을 물어본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또 물어봐야지. 자, 재개발. 자, 재개발, 우리 1년 동안에 재개발이 몇 채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재개발해야 되는 대상, 우리가 앞으로 재개발해야 되는 그런 그 대상이다. 재개발을 했다. 만약에 재개발로 해서 주택 보급을 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유량. 재개발은 뭐예요? 기간을 필요로 하는 거죠. 리모델링도 마찬가지. 이해가요? 이렇게 기간을 필요하는 단어들은 뭐에 해당이 된다? 유량이다, 유량. 그럼 제가 이제 또 물어볼게요. 이거는, 자, 이거 신규와 중고주택 이해 갔어요? 중고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 기존에 지금 지어져 있는 집이야. 알겠죠? 그 숫자는 헤아릴 수가 있어.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안 틀렸어? 근데 여기서 또 틀리고 나온다, 이제? 잘 봐요. 자, 이자 비용 한번 봐요.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이라 하는 것은 자,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는 것을 이자 비용이라고 해요. 맞아요? 내가 뭐 대출이라든지 돈을 빌리는 거. 그럼 내가 11월 달 이자를 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내가 주택 담보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를 어떻게 내? 매달 내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내? 매달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유량일까? 저량일까? 자, 이자 비용이라 하면 유량일까? 저량일까? 자, 여기서부터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치 보면 안 돼. 알겠죠? 나는 유량이다. 자, 아니다. 나는 저량이다. 괜찮아요. 여기서 틀려야 돼. 내리세요. 지금 여기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마요. 알겠죠? 집에 안 보낼 거야.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틀려야 돼. 여기서. 자, 이자 비용 나는 유량이다. 자, 아니다. 나는 저량이다. 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시비가 하는데 여기서 틀려야 돼. 그래야지 안 까먹어요. 원래 여기서 이제 자꾸 틀려줘야 내공이 생기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자꾸 이렇게 거수해요. 쪽팔린 거 없어. 그러니까. 예. 어머, 쪽팔려.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봐. 자, 그럼 여기. 자,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얘는 월마다 내는 거잖아요. 월마다 내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에 해당이 돼? 기간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GNP다 이렇게 해서 국민 총 생산 뭐 량, 뭐 생산액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자, 국민 총 생산량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시점이야, 기간이야? 자, 자기 생각, 유량이다. 유량이다. 나는 유량이다. 자, 아니다. 난 저량이다. 자, 좋아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자, 국민이 총 생산을 하는 GNP는 몇 년간을 우리가 보통 보냐면 1년간을 보는 거예요. 다시 몇 년간?
1년이야. 그러면 1년간의 국민들이 총 생산액을 보는 거잖아요. 하면 이건 유량이야, 저량이야? 유량이야, 유량.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간이나 시점은 분명히 알아. 안돼도 틀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사례를 주는 것 중에서 3, 4개를 고르는데 애매모호한 게 한두 개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리고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11월 달서부터 내년 10월 달까지 공부하면 1년 동안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모르라서 틀리겠어요? 탁탁탁탁 막히니까 한 방에 그냥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알겠죠?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담으라는 거야. 한 번 더 높아지면서. 알겠죠? 자, 인구 수. 자, 유량이다. 자, 유량이다. 아니다, 저량이다. 오케이. 자, 인구수는 현재 시점에 인구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뭐야? 저량. 자, 인구 증가율이다. 예? 자, 자기 생각이에요. 알겠죠? 자, 인구 증가율 유량이다. 아니다, 난 저량이다. 없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이게 우리 학개론 공부하실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암기를 해서 그냥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인구 그러면 전부 다 이것을 저량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보면 이게 단어가 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인구 그러면 아 저량이었지 이렇게 하는데 얘도 인구 나왔어? 그럼 뒤에 말을 보지도 않고 뭐라고 찍고 나와 얘는? 저량 이렇게 찍고 나오는 순간 틀리는 거야.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 맞아요? 그죠? 남녀간에 결혼해가지고 인구 자녀를 한 번에 수백 명씩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 갔죠?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뭐라고 한다? 시작. 유량이야, 유량. 이해 가요, 이거?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공부하는 패턴이 조금 잘못된 게 뭐냐면 인구 그러면 인구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춰서 암기하면 틀린다는 얘기야. 이해 갔죠? 정확하게 우리가 얘가 기간이 필요한 거야? 아니면 시점이야 이런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지만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우리가 유량과 저량은 꼭 맞춰야 되는 문제다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요번에는 우리가 이제 경제 수요와 공급난에서 제가 이제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래프로 왜냐면 이 18세기에서 19세기에 있는 그 경제학자들이 자기 주장을 설명을 할 때 뭔가 요즘에는 이제 통계학으로 해서 유의하니 안 하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요즘의 대세지만 그때 당시는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자기의 주장을 그래프로 나타내 그림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그래프들을 우리가 자꾸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경제론이라는 걸 처음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용어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에 대한 것을 잠깐 써 드릴 건데 뭐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절대 안 돼. 자 단어 좀 적어 주시고 머릿속에 좀 암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죠? 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요거 지워도 되겠죠, 그죠? 예.
자, 우리 이제 그 단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적어 놨어요. 알겠죠? 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실제적으로 사례가 어떤 분이 있었냐 하면 공부를 하는데 모의고사를 평소에 수업을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기 수요하고 공급에 보면 수요는 디맨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급은 뭐라고 했어요? 서플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 단어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수요를 S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틀리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왜 그런가를 한번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아이고, 가장 기초적인 이 단어에서 틀어진 거야.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시험 보기 전에 만나서 고쳤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시험 보고 나서 했으면 낭패를 볼 뻔했잖아요. 공부도 잘하셨거든요, 그분이. 가장 기초적인 걸 무시하고서 했기 때문에 혹여나 여기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자, 무시하는 거 아니니까. 자, 먼저 제가 단어서부터 설명 좀 들어가 볼게요. 이제 1교시니까 제가 기초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단어하고 제가 이 뜻하고 그래프 하나 하고서 1교시는 끝낼 거예요. 알겠죠? 여기 봐요. 이제 펜 놓으시고. 자, 우리가 이제 경제론에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자기의 주장을 뭘로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그래프, 그림으로 나타낼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시험 출제자들은 이렇게 앞에 있는 price, 그 다음에 quantity, demand, supply 해가지고 이런 앞에 제가 색칠할 앞자 있죠. 그걸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암기가 좀 해줘야 된다. 이런 거 기본서 과정일 때는 얘기도 안 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면 눈 뜨고 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초 입문 과정이니까 지금 이 단어는 좀 외워두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외우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 자,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제가 발음은 좋지 않아요. 알겠죠? 영어 선생이 아니니까. 그래도 따라 해주세요. 자, price. price는 뭐라고요? 가격. 다시 price. 그래서 뭐라고 한다? 가격.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잠깐만 여기서 보여드릴 건데, 자, 우리가 보통 경제학자들은 자기의 주장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림으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학 시간에는 이쪽을 Y축이다, 이쪽을 X축이다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수학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종축이다, 이쪽은 이렇게 횡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다시 종축이다 또는 뭐라고 한다? 횡축이다라고 하지만 우리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우리 부동산 이런 쪽에 관련된 사람은 종축이다, 횡축이다는 말을 잘 안 써요. 요즘 젊은 세대들 한문 잘 안 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쪽 우리가 Y축을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가격이라고 정해요. 알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 Y축에는 뭐가 들어간다 항상? 가격. 그래서 P 이렇게 쓰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가격 또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임대료 이렇게 하고서 사례를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알아둘 것은 P 이렇게 쓰게 되면 P가 뭐야? 라고 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시작. price에서 P야. 이해가요 이거? 다시 P는 무엇을 뜻하는 말이다. 시작. price의 P야. 이해가요? 자, price는 뭐라고 했다. 시작. 가격.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P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것을 좀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X축의 횡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횡축은 우리가 뭐냐면 양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양을 우리가 Q 이렇게 하는데 Q라고 하는 것은 quantity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quantity. 다시 시작. quantity. 알겠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자, 여기 한번 보고 나서 제가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 봐요. 수요. 자, 수요는 DE. 이렇게 쓰는 거죠? DE 뭐예요? MAND예요. demand라고 해요. 다시 수요는 뭐라고요? 시작. demand. 그래서 D라고 써요.
근데 자, 공급은 우리가 뭐라고 쓴다? 시작. supply라고 해요. 다시 공급은 뭐라고? supply.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요는 demand, 공급은 supply. 다시 수요는 demand, 공급은 supply. 공급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무슨 양이야? 에? 이 Q는 양이라는 거 배웠죠? 그 다음에 이 S는 뭐라고 했지? supply란 말이야. 그럼 얘하고 얘하고 합쳤죠, 지금? 그래서 여기에 자, 우리가 X축에 QS 또는 QD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이해가요, 이거? 그럼 얘 무슨 뜻일까? 시작. S라고 하는 것은 supply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공급, 양이라는 뜻이고 얘는 수요,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demand가 뭔지, supply가 뭔지, quantity가 뭔지를 모르면 안 되겠더란 얘기예요. 이해가요, 이거? 왜냐하면 저야 제가 수업 시간에 쉽게 양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 보시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여과 없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요? 자, 다시 한번 창피하다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안다라고 오만하면 하지 마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 처음부터 배우는 게 기초인문과정이니까 제가 요 설명을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담아요. 자, 프라이스는 가격. 자, 한번 따라하세요. 프라이스는 가격. 가격은 프라이스. 자, 수요는 디맨드. 디맨드 수요. 다시 이게 딱 나와야 돼. 딱 나와야 돼. 알겠죠? 자, 수요는 디맨드. 공급은 서플라이. 서플라이 공급. 퀀티티 양. 퀀티티는 양이에요. 양은 퀀티티. 한번 해봐요. 시작. 퀀티티 이거예요. 알겠죠? 얘가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자, 다시 양은 뭐라 한다. 시작. 퀀티티. 디맨드는 수요. 수요는 디맨드. 가격은 프라이스. 프라이스는 가격. 자, 공급은 서플라이. 서플라이 공급. 이해가요, 이거? 오케이.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단어는 못 외우더라도 알겠죠? 이 앞자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이 무엇을 나타내는 정도는 우리가 꼭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이해가요, 이거? 좋아요.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들어갈 때 이런 얘기도 안 해. 그냥 프라이스, 자, 여기 P 적어놓고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뭔지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했어요, 이거. 자, 얘는 뭐라고 해? QS는 시작. 공급량. QD는 수요량. 그래서 우리가 X축에는 양을 적고 여기 자 Y축에는 가격을 보통 많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탄력에 대해서 잠깐 좀 봐요. 이 탄력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만 알아도 맞힐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탄력은 요번에 계산하는 거는 간단해요. 쉬워요. 공식만 머릿속에 딱 박아놓으면 나머지 계산기만 두들기면 돼. 이거는 어렵지 않아. 이해가요? 이건 기본서 과정할 때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용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용어를 놓고서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중급 문제도 쉽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 물어볼게요. 탄력이 뭐예요? 라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탄력은 뭐냐 하면 튕기는 거야. 우리가 보통. 자, 공을 빵 던지면 팍 튀어나오죠. 맞아요? 그게 탄력이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짝꿍 옆구리 훅 찔러 이렇게 놀리잖아. 이것도 탄력이야. 알겠죠? 쿡 찔렀는데 손이 들어가다 끼었어. 이건 탄력이 아니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탄력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용어인데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워요. 알겠죠?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제가 용어 설명하고 그래프로 이것을 그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먼저 우리가 탄력이라는 말과 비탄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많다는 거야. 다시 탄력은 많다는 거야. 비탄력은 작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가 탄력적이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급 문제 비슷한 걸로 한번 들어가요. 우리 천안은 아파트가 탄력적이다. 이때
자, 내가 임차자야. 임대인이 아니라 집주인이 아니라 나는 뭐야? 임차자야. 알겠죠? 임차자의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봐요. 자, 집들이 많아. 내가 지금 세 들어갈 집들이 많아. 그럼 탄력, 비탄력? 탄력이야. 그러면 자, 집주인들이 세 놓을 집들이 다 많아. 그러면 집주인들이 집세를 올릴까 내릴까? 내려. 왜 내려? 자기네들 놀려야 되니까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 하기 때문에 자, 임차인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이런 게 중급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니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자, 또 봐요.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자, 예를 들어 교회가 탄력적이야. 그러면 교회가 대딱 많다는 거야. 이해 가요 이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주택이 아파트가 많다, 뭐 단독주택이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란 얘기는 머릿속에 알아도 아,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다는 거야? 많다. 그럼 비탄력은? 응? 적다는 얘기, 적다는 거. 그러면 완전이란 말이 붙었단 말이에요. 완전. 맞아요? 완전 이런 얘기가 붙었죠 이거. 우와 완전 캡숑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완전 이런 얘기예요. 완전. 자, 그럼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뭐 하는 거야? 없다는 거야. 즉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제일 많이 이거 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거. 자, 우리 앞전에 배웠던 거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앞전에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토지는 자, 증가가 돼요?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증가가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면 답이 없어. 뭐가 꼭 붙어야 되냐면 물리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앞전에 무슨 성? 시작. 부증성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토지는 절대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왜냐하면 지구는 안 늘어나니까. 맞아요? 그러면 안 늘어나니까 토지는 많은 거야. 자, 토지가 많을까 적을까? 적겠지. 어느 일정 양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럼 얘는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비탄력인데 얘 늘어나 안 늘어나?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렇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그러면 OX 5가 되는데 거기에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비탄력이다 그러면 OX X가 되는 거야. 왜? 비탄력은 있긴 있어. 적다는 얘기잖아.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어 없어? 있어. 하지만 이거는 아예 없는 거야. 얘는 아예 없는 거잖아. 부증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 또 물어볼게.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중요한 말이거든요. 나중에 중국 가서 이 뜻을 모르니까 헷갈려서 틀리고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항상 머릿속에 좀 담아주십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탄력은 뭐하다? 많다는 거야. 많다. 그 다음에 비탄력은 적다. 완전은 아예 없어. 가능성이. 알겠죠 이거? 자, 그럼 여기 봐요. 자, 우리가 물리적 공급이 있지만 토지에 대해서 무슨 공급이 있다? 시작. 경제적 공급.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용적 공급 또는 이것을 우리는 용도적 공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경제적 공급이다, 용도적 공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 우리 전 시간에 후보지하고 이행지 배웠던 거 기억나요? 오케이. 자, 즉 예를 들어 농지를 우리가 주거지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이것을 우리는 무슨 변경이라고 한다? 시작. 용도적 변경이야. 맞아요 이거?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와.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한 거지. 가능한 거야 얘는. 맞아요 이거? 그러면 자, 우리가 농지보다는 주거지하고 둘 중에 봤을 때 농지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편이잖아요. 농지가 많은 편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탄력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 말뜻을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에다 붙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단어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갔죠 이거? 근데 엉뚱하게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에 영향을 받아. 알겠죠? 완전 탄력적이다. OX
이런 게 OX 시험에 나오거나 오지선다형이 지문으로 나와서 나오게 되면 우리 수험생들은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은 다 틀리고 나오는 거야. 이해 가요? 이게 우리가 중급에서 나가야 할 길이야. 그러면 기초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단어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이해 갔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과정일 때는 이 단어를 정확히 인지를 해달라. 이해 가요? 그럼 머릿속에 담자고요. 자, 탄력은 뭐하다? 많다. 많다. 어떤 대상이 많다는 거야. 알겠죠? 비탄력은 적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 임대주택이 비탄력적이다. 자, 앞으로 집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집세가 오를까 내릴까? 왜? 임대주택이 적으니까 당연히 집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맞아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탄력도 구했어? 계산 문제 안 구했는데도 그냥 대번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얘 뜻을 안다는 거예요. 많다 적다만 알아도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 너무 복잡하게 머릿속에 접근하지 말고 정확한 단어를 머릿속에 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다시 비탄력은 뭐하다? 적다. 얘는 뭐하다? 많다. 응?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위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연필 한 타 쓰는 몇 개예요? 연필이 12개가 기준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야. 그래서 기준선을 딱 거놓고 야, 이쪽에 있으면 탄력적, 이쪽에 있으면 비탄력이야. 이렇게 딱 정하는 선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단위 탄력적이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제가 여기다가 탄력성을 우리가 2라고 쓰는데 여기에 뭐 0이니 1이니 이런 얘기 안 쓸 거예요. 지금은. 이거 외우는 것도 머리가 복잡해. 그래서 이거는 기본서 과정일 때나 얘기할게요. 알겠죠? 중요한 것은 이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단위 탄력적은 기준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알겠죠? 완전 이런 얘기는 얘는 뭐야? 완전 탄력적은 아주 많아요. 그냥 깔려 있어. 수천에. 알겠죠? 자, 얘는 없는 거야.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적은 거와 거의 없다에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그래프로 그리고 나서 잠깐 쉴게요. 알겠죠? 자, 우리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이쪽은 P 해서 뭐라고 했다? 시작. 가격 이렇게 줘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라고 그랬다? 양. 알겠죠? 양.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수요 배우는 거예요? 공급 배우는 거예요? 수요 배우고 있죠. 그죠? 수요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요에 관련된 그래프를 설명할까 합니다. 다시 뭐에 관련된 그래프? 수요. 알겠죠? 자, 그러면 수요는 사고자 하는 마음을 제가 수요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사고자 하려고 마음인데 가격하고 영향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수요는 가격하고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봐요. 알겠죠? 가격이 막 올라간다? 나 사고 싶은데 가격이 막 올라가. 그러면 가격은 자, 사려는 마음이 어떻게 돼? 떨어져. 왜냐면 능력이 안 되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 내려갔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하던 게 400원에 팔아. 그럼 우리 어머님도 시장 가서 어떻게 해? 집어넣잖아. 아니요? 자, 집어넣어야지. 자, 그 가격이 내려갔어. 그럼 사려는 마음이 높아지죠? 사야 돼, 그거는. 알겠죠? 왜 가끔 우리 주말에 이제 그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있잖아요. 뭐 세일할 때, 뭐 40% 세일하고랑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집어요, 안 집어요? 집되니까 그날은 포식해야 돼. 자, 아무튼. 자, 우리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지금 보니까 수요하고 가격을 보니까 방향이 어때? 반대 방향이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격이 방향이 같으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례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똑바로 1일 때 1 이렇게 하면 이것을 앞에다가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알겠죠? 1일 때 1.5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뭐라 한다? 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비례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증가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비례지만 반대잖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반비례한다라고 해요. 반대로 뒤집어져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거꾸로 뒤집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역의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무슨 함수? 역의 함수. 다음 시간에 함수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역의 함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역이란 얘기는 뒤집어졌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휙 뒤집어졌죠 이거? 이런 형태로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은 역반비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까먹어도 돼. 자 이제 제가 그림을 왜 반비례 비례를 설명을 해줬냐면 곡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흘러. 알겠죠?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쫙 누웠죠 완전히. 쫙 누운 거 맞죠? 쭉 우리 수평선이라고 했는데 쭉 누웠어요. 알겠죠? 자 누웠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담는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봐요. 얘는 똑바로 섰죠. 얘는 뭐야? 완전 뭐라고 한다? 비탄력이야.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것도 헷갈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해. 우리 배부르면 어떻게 밥 먹고 배부르면 어떻게 해? 우리 선생님들 누워야지. 그러면 나처럼 배가 나와. 자 아무튼 자 여기 봐요. 중요한 것은 자 배부르면 눕죠. 비탄력은 많다 적다? 많다. 완전 많죠? 완전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완전 뭐 해야 돼? 누워야 돼. 이해 가요? 헷갈리면 안 돼. 자 다시 완전 비탄력은 섰네. 알겠죠? 완전 탄력적은 뭐 했네? 누웠네. 알겠죠? 제가 처음에는 완전 섰네, 완전 죽었네 이렇게 했는데 죽었네, 섰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크크 막 앞에서 웃고 막 그래. 야한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 봐요. 다시 완전 비탄력은 뭐야? 완전 섰네. 알겠죠?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은 뭐 했다? 누웠네로 바꿀게요. 알겠죠? 죽었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우리가 1, 2, 3, 4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아까 수요 곡선은 어떻게 나갔어요? 자 여기 예를 들어 1, 2, 3, 4 이렇게 했을 때는 몇 번? 2번하고 4번 방향으로 아까 나간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머릿속에 담아두실 게 뭐가 있냐? 일단 요거서부터 들어갈게요. 완전 비탄력은 똑바로 서 있는 것이고 완전 탄력적은 뭐 했다? 누운 거죠 완전히. 그 다음에 여기 이 딱 요 중앙 알겠죠? 자 요 중앙 딱 요 중앙 이 중앙을 기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이 중앙을 뭐라 한다고 해요? 시작. 단위 탄력적. 그러니까 탄력도가 1이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그거는 몰라도 돼. 일단은 기준이야 기준. 알겠죠? 그래서 얘하고의 기준을 딱 적어놓고 자 얘를 기준해서 얘보다 이렇게 하게 되면 탄력이냐 비탄력을 기준하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머릿속에 담을게요. 자 우리 수요는 오른손이야. 알겠죠? 자 오른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우리 연습. 자 이렇게 자 완전 섰으면 시작. 완전 비탄력. 다시 완전 비탄력. 누우면 완전 탄력.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이거. 자 이렇게 똑바로 해야 돼. 다시 완전 섰으면 완전 비탄력. 누우면 완전 탄력적. 알겠죠? 자 딱 정중앙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이거? 이건 삐꾸야. 공급은 오른손, 자, 공급은 왼손으로 할 거란 말이야. 자, 딱 정중앙이야. 알겠죠? 그 안 되는 걸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다시. 정중앙은 뭐라고 했다? 시작. 단위 탄력적.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자, 아까 제가 섰으면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비탄력이라고 그랬죠. 누워 있는 것은. 누워 있는 것은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잘 봐요.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요 가운데를 기준해서 이렇게 선을 제가 한번 그어보면 자, 이 선은 서 있어요? 누워 있어요? 서 있죠, 지금. 얘는 서 있으니까 탄력일까 비탄력일까? 그렇지, 얘는 비탄력이야.
서 있으면 무조건 뭐라 한다? 비탄력. 이해가요? 다시 서 있으면 시작. 비탄력. 그러면 얘가 기준이잖아. 얘 요 가운데를 쫙 이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럼 얘는 누워있어? 서있어? 누워있어. 누워있으면 아까 뭐라 그랬지? 그렇지, 얘는 탄력적이야. 즉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누웠니 섰니의 기준이 되는 친구다. 이해가요 이거? 그림 보니까 딱 이해가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단위 탄력적에 대한 걸 이해했어 이거? 탄력도가 1이라는 거예요. 기준에서 얘보다 적으면 0보다 적고 뭐 1보다 작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건 몰라도 돼 지금은. 그림만 머릿속에 담고 탄력, 비탄력, 완전 이런 말뜻만 알아도 성공한 거야. 이해가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 기본서나 책 읽다 보면 비탄력, 뭐 탄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책을 보면 안 되거든. 이해를 못 하거든. 이해 갔죠? 자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봐요. 머릿속에 한 번만 하고서 잠깐 쉴게요. 자 완전 섰으면 완전 비탄력, 누우면 완전 탄력적. 알겠죠? 자 이거 누웠네, 자 섰네, 누웠네. 그 다음에 딱 정중앙은 시작. 단위 탄력적. 서 있으면 비탄력. 비탄력 알겠죠? 누우면 탄력적. 이해가요 이거? 자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오른손. 자 다시 시작. 자 제가 이게 할게요. 알겠죠? 잘 봐요. 자 저는 오른손 멀쩡해요. 완전 이게 칩하면 안 돼. 나 미워할 거야. 이쪽 봐야 돼. 이쪽. 자 저만 봐. 저만 봐. 자 짠.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적. 단위 탄력적. 딱 정중앙이죠. 그죠? 비탄력적.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비탄력. 그 다음에 탄력적. 오케이. 자 우리 연습 좀 하세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